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배 수익률, 자, 1년 후에 가능할까요? 자, 두 거장의 가르침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가이자 동기부여가이자 저자이기도 하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제가 이 책을요, 총 3번을 봤습니다. 20대 봤고요. 30대 초반에도 봤고요. 30대 중반에 봤는데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 건 세 번째 읽었을 때였습니다. 자, 크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분류를 그냥 해본 건데요. 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을 하죠. 어떤 사람은 투자자,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 성공을 하는 분이 있죠. 사장님, 부사장님 있습니다. 예체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투자자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사업가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는 누구냐? 자영업이다. 고소득 전문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수입이 바로 빵원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입니다. 자, 사업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체, 저절로 현금이 창출되는 곳만 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의 창업주겠죠. 내가 없어도 계속 누군가 플랫폼을 쓰고요. 프랜차이즈에서 그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런 사업이 진짜 사업가가 부자다. 자, 투자자는 누가 부자냐? 자, 우량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 이게 경제적인 자유고 진짜 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동산 월세가 있고요. 주식 배당금이 있고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 수익률도 있겠죠. 자, 이들을 통틀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진짜 부자 아빠다라고 정의를 했죠. 책을 보시면 이제 금융 IQ를 높이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융 IQ. 자, 근데 금융 IQ는요, 결국 땡땡땡땡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 정답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금융 IQ가 높은 사람, 그 부자들이 하는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억소리가 나는 연예인 부동산이 화제가 과거부터 계속 됩니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 기준에 의하면 100억대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현금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부동산에서 월세가 아마도 나오겠죠. 그러면 부자가 맞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현금이란 게 당연히 필요하죠. 교육비, 외식비, 여행비, 보험료, 세금 다 현금으로 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금, 비트코인을 먹고 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뭐냐? 우량 자산과 사업체를 보유를 해서 여기에서 현금이 계속 창출되는 사람,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싶으실까요?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다, 효도다, 아니면 외제차를 하나 좀 끌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자, 부자가 되신다면 자, 코인 투자를 통해서 25년 반드시 부자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만약 되시면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는 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도 조금, 자, 코인, 주식, 금과 은, 달러, 원화 여러 가지에 좀 다양하게 나눠 넣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넣냐? 핵심은요. 내 자산군이 내가 잠을 잘 때도 현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는 잠을 자지만요.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진정한 투자자의 어떤 성공적인 면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월세를 받겠죠. 자, 코인에 이더리움 같이 업비트 좀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 예치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주식 삼성전자도 주죠.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자, 현금을 하다못해 은행에 맡겨놔도 은행 이자를 받습니다. 자, 이런 걸로 내가 가만히 뭐 어떤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내 계좌에 돈이 쌓일 수 있게끔 하는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셨을 때 얘기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부자들이 뭐 해외여행 안 간다, 뭐 외제차 운전 안 한다, 아니죠. 근데 순서가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용카드로 그냥 그 몇 개월 할부로 뭐 차를 사고 뭐 여행기, 뭐 비행기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은 내 자산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모아지면 그때 차를 사는 거죠. 그 어떤 그 신용카드 막 빚으로 영끌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유 현금을 가지고 시간이 될 때 이런 뭐 사치스러운 일들도 하는 게 진짜 부자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명언이 있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흥미를 갖곤 하죠. 이게 포모죠.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다. 정말 너무나 명언이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차트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까요? 자, 샌드박스입니다. 자, 2020년 10월만 해도요, 가격이 형편없었죠. 사람들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썩들썩하고 솟구쳐 오를 때, 이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겠죠. 자, 1년 만에 무려 가격이 2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가 광분할 때 팔고 조용히 떠난다면 자, 200배의 수익도 가능한 게 이 코인 시장입니다. 자, 폴리곤도 1년 만에 무려 194배가 올랐었죠. 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판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0배의 뭐 반의 반, 50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기회가 여전히 크립토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공부하고 현금 쌓고 우리가 타이밍을 쟀다가 그 위기의 순간, 폭락의 순간 공황이 온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